나랑 염색이랑 안 맞나 봐.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왜 안 먹지? 한번 더 해볼까? 아주 머리카락을 조져주세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원장님은 탈모 지식에 대해서 숫자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나 생각하세요? 저요? 105점? 탈모 박사신가요? 그럼요. 지난번에 이예신 교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은사님보다 더 위신가요? 탈모만큼은? 만약 탈모학과가 있었다면 제가 석좌 교수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만큼 전 자신 있고, 사실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서 또 탈모 치료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탈모 관련해서 현존에 나와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저 궁금한 건데 염색하는 사람 치고 탈모인이 왜 별로 없는 거예요? 굉장히 쌈박한 질문이네요. 염색하면 탈모에 안 좋나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들어왔었는데, 염색한 사람 중에 탈모인은 왜 없는 거죠? 라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피디님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왜 이런 밑밥을 깔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획안이 준비가 안 됐네요. 기회는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 나온 김에 이 염색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모가 있는데 염색을 하려고 고민하는 우리 탈모 전후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염색이 이 모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염색약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산화제인데, 일단 중고등학교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걸 배웠어요. 상대방을 산화를 시키면서 전자를 잃게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해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일단 이 염색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모발에는 가장 바깥쪽에 큐티클층이라고 있어요. 그냥 약간 모발의 막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염색약을 쓰게 되면 이 막이 열려요. 막이 열리면서 그 안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쪽에 멜라닌 색소라고 있어요. 멜라닌 색소가 뭐 하는 거예요? 색깔 입혀주는 거죠. 제가 흰머리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멜라닌 색소가 분할을 다 해서 없어지면 그때 이제 흰머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우리의 머리카락에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염색약이 침투를 하면 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탈색이 돼서 색깔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염료가 거기서 이제 착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큐티클층이 닫혀버리면 염색이 끝나는 거죠. 멜라닌 색소를 부시고 거기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게 염색약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피부 장벽을 한번 뭐 열었다가 닫았다가 뭐 또 부셨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그냥 딱 염색만 잘 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피에도 염색약이 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두피 장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염색도 전문 샵에서 하셔야지, 그래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두피에 막 떡져 바르거나 이런 일들을 좀 피할 수가 있는데, 간혹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 돈이 좀 아깝다고 그냥 집에서 셀프 염색하느라 두피까지 막 다 거뭇거뭇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염색약이 산화제고 뭔가 이렇게 부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피 장벽에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염색을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 두피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두피 환경을 악화시켜서 지루성 두피염을 초래할 수가 있고, 이건 또 다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머리카락은 사이클이 존재해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세 가지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마치 농사와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강남 농부라고 하잖아요. 이게 농사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심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심어진 머리카락이 또 잘 자랄 수 있게 또 도움도 주고. 근데 농사를 잘 지으려면 종자가 좋아야 되고요, 토양이 비옥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종자는 뭘까요? 바로 모낭입니다. 그러니까 후두부 모낭의 퀄리티가 좋아야,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모낭 자체가 건강해야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는 뭐냐? 우리 머리카락이 건강하냐 안 하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양이 비옥한 건 두피를 말하는 거예요. 염색을 너무 반복해가지고 두피 장벽이 깨져 있으면 당연히 두피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머리카락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밭이 푸석해지면, 토양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급적 염색약을 쓸 때는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탈모인들은 더더욱 그런 거죠. 자, 그럼 염색이 우리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 염색을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피디님, 누굴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설명만 들으면 그냥 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또 하나 설명했다고 또 그게 전부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염색약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게 우리가 사실
사실 어쨌든 다 뽐내려고 머리카락을 가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안 좋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피가 건강한 사람들, 탈모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막 두피 장벽이 무너져서 뭔가 큰일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요즘 뭐 애쉬 그레이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하세요 그냥. 근데 저처럼 애초에 약간 토양도 약하고 조금 이제 비실비실한 종자를 갖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탈모 환자는 가지고 있는 이 두피가 무슨 두피라 그랬어요? 100이면 100 다 지루성 두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두피가 피부층이 너무 얇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화제를 사용했을 때 두피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염색약을 쓰면 이 큐티클층, 이 모발의 가장 바깥쪽 층을 열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탈모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두피 장벽이 좀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걔 중에 진짜 원장님 저 죽을 때 죽더라도 애쉬그레이 염색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두피 관리를 하고 두피가 건강할 때 그때 딱 타이밍을 잡아서 염색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관련된 노하우는 너무 많이 풀어놨으니까 한번 정주행을 한 2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설명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봐요. 사실 우리 같은 탈모인들은 이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굉장히 이게 고질병 같은 거라서 웬만해선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도 이 영상을 보셔도 꼭 할 분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냥 할 거면 최대한 미용실에 가서 두피에 안 닿게 좀 해주세요 라고 좀 아주 예민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염색하기 전 최악의 행동들이 또 있는데 철분제 많이 먹는 사람들 있죠. 염색약 자체가 금속 성분이랑 반응을 또 잘 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많이 복용했을 때 염색 자체가 잘 안 돼요. 보통 이렇게 해서 잘 안 먹잖아요, 염색이. 그러면 나랑 염색이랑 안 맞나 봐,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왜 안 먹지? 한번 더 해볼까? 아주 머리카락을 조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약이 세면 셀수록, 그리고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두피에 좋지가 않고 두피 장벽이 무너지다 못해 허물어질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아까 설명 못 들었어요? 산화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요, 원장님? 여기까지 제가 미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아주 날 미치게 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염색 전에 린스나 컨디셔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바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린스나 컨디셔너가 이 머리카락에 보호막을 이렇게 쫙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큐티클도 밀폐가 되고, 아까 큐티클이 열려야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할 수가 있는데 그 작용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염색이 잘 안 먹죠. 완전 창과 방패. 린스는 방패고 염색약은 창이고, 린스를 바르고 염색약을 하면 방패에 이렇게 창을 갖다가 이제 꽂는 거랑 똑같은 거죠. 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아까 두피가 건강해지면 해도 된댔잖아요. 네. 그럼 원장님이 보시기에 네. 건강한 두피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늘상 해왔던 얘기 그대로죠.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에 증상들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진물이라든가 뾰루지라든가 발적이라든가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이 없이 그냥 깨끗한 두피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두피가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두피에 붉은기가 없으면 돼요. 왜냐면 남자들 여기 보면 뾰루지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갛게 많이들 돼요. 그게 두피가 안 좋은 거예요? 두피가 안 좋은 거죠. 저도 이번에 제가 머리 감는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두피가 빨갛다고 막 나한테 사람들이 나 탈모 환자인데 그럼 당연히 빨갛지. 그럼 뭐 뭘 기대한 거야 도대체. 그래도 이 빨간 사람들도 그렇게 감아줘야 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샴푸를 써야, 예를 들어 굿모나 샴푸 같은 경우는 지루성 두피염을 개선할 수 있는 3가지 성분이 다 아주 가득가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징크피리치용, 크림바졸과 같은 이런 개선될 수 있는 약용 성분들이 굉장히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 영향이니까 어떻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샴푸라고 봅니다. 우리 얼굴에 여드름이 있을 때 피부과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안을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미 제대로 씻지 않으면 노폐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뭔 효과가 있겠어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일단 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샴푸를 쓰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굿모나 샴푸 쓰세요. 이 굿모나 샴푸에는 일단은
설페이트 계면활성제 아예 그런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계면활성제 자체가 자극성이 좀 적고 지루성 두피염을 개선할 수 있는 징크피리치온이라든가 뭐 크림바졸 같이 이런 약용 성분들이 가득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이상 쓰면 이 지루성 두피염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저한테 염색 관련해서 물어보면 두피가 좋아지면 가끔 하시는 건 괜찮다. 근데 만약 두피가 안 좋으면 샴푸를 통해서 좀 관리를 하고 좀 좋아졌을 때 그때 한 번씩 좀 해보시는 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자랑 같지만 사실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 군모나 샴푸를 써보신 분들 대다수가 두피가 너무 건강해졌고 이 가려움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한 우리 건민교에서는 진짜 이 신앙적이죠 거의. 자기 자랑을 참 이렇게 맛깔스럽게 잘하시네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염색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우리 탈모인들 있죠? 우리 탈모 전후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죽어도 하고 싶다. 우선 올바른 샴푸법으로 두피 건강을 회복시키고 나서 토양이 비옥해지면 그때 간헐적으로 하는 겁니다. 괜히 너무 과하게 했다가 머리카락도 안 좋아지고 빨갛고 막 진물 나고 이런 상태로 제발 오지 마시고 명심하세요.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탈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대위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